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연구원 구윤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및 제로샷 6D 오브젝트 포즈 이스티메이션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EEE 컨퍼런스 컴퓨터 비전 앤 패턴 코그니션 CVPR 2024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흐름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논문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요약한 앱스트랙트,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정의를 담은 인트로덕션, 그리고 핵심 구조와 설계 원리를 설명한 메소드,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다룬 엑스페리먼트, 마지막으로 논문이 갖는 기술적 기여와 한계점을 정리한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입니다. 본 논문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및 제로샷 6D 오브젝트 포즈 이스티메이션, 줄여서 SEM6D는 RGB 뎁스 이미지와 3D 메쉬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전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객체들에 대해 6자유도 포즈를 추정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모델은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SEM의 제로샷 세분화 능력을 기반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SEM에서 생성한 프로포셜 중에 실제 타겟 오브젝트와 관련 있는 것만을 선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선별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인 포즈 이스티메이션 모델로 오브젝트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3D 메쉬와 포인트 클라우드 매칭을 해서 정확한 자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체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RGB 이미지와 뎁스 맵, 그리고 오브젝트 3D 메쉬를 인풋으로 받아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포즈 이스티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세를 예측하게 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문제는 6D 오브젝트 포즈 이스티메이션, 특히 제로샷 환경에서의 포즈 추정입니다. 6D 포즈 이스티메이션이란 물체의 3차원 위치, x, y, g와 회전, 롤 피치 여우를 동시에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로봇팔이 물체를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로봇 조작, AR, 자율주행,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들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뉩는데요. 인스턴스 레벨과 카테고리 레벨로 나뉩니다. 인스턴스 레벨은 특정 물체에만 대해서 학습한 모델만, 특정 물체에 대해 학습된 모델에만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 레벨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이 다른 종류의 컵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처음 보는 물체, 즉 노벨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작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리얼월드에서는 매번 새로운 물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로샷 포즈 이스티메이션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샷 문제는 단순히 포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이 되어야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특정 클래스나 객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체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조명이 다르다거나 할 경우에 세그멘테이션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EM 모델입니다. SEM은 메타에서 2023년에 발표한 모델로 다양한 프롬프트, 박스, 포인트, 텍스트 등에 기반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논문은 이 SEM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포즈 이스티메이션까지 연결한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강력한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3D 매칭 기법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SEM6D의 파이프라인은 총 3단계, 3단계의 스텝을 거칩니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제로샷과 관련된 태스크를 하는 다른 논문들도 이와 같은 3스텝 파이프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스텝 전략이란 어떤 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뒤에 내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을 진행합니다. 그 오브젝트를 디텍션했다면 러프하게 마스터를 찾고 그것을 리파인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텝 1으로 먼저 RGB D 이미지를 입력으로
셈을 활용해서 씬 내 여러 물체들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하지만 셈은 모든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하므로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타겟 오브젝트만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된 것이 매칭 스코어 기반의 필터링 기법입니다. 이는 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스텝 2는 선정된 오브젝트 프로포절과 CAD 모델, 아까 3D 메쉬 모델을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간의 코어스 매칭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초기 자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스텝 3는 이후 파인 단계인데요. 덴스 포인트 매칭을 수행해서 자세를 더욱 정밀하게 보정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후 슬라이드부터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셈은 다양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학습된 셈을 활용해서 물체 후보근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RGB-D 이미지를 인풋으로 해서 전체 인스턴스에 대한 세그멘트 마스크를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셈이 생성하는 프로포셜이 굉장히 많고 이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물체가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창고의 장면에서 노란색 상자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셈은 바닥에 있는 도구, 다른 박스, 손잡이, 또는 그림자까지도 세그멘테이션 후보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이 제안한 세그멘테이션 중에서 정말 우리가 찾는 물체와 유사한 것만을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매칭 스코어 기반 필터링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 매칭 스코어는 단순히 이미지 유사도가 아니라 세 가지 관점에서 프로포셜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셈을 통해 다양한 인스턴스의 세그멘테이션을 마친 이미지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3D 메쉬 템플릿과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합니다. 템플릿은 오브젝트의 3D 메쉬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42개의 뷰에서 봤을 때 그 이미지들을 모은 것입니다. 많은 세그멘테이션 제한과 3D 메쉬를 비교해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데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매칭 스코어를 제안합니다. 시멘틱 매칭 스코어, 지오메트릭 매칭 스코어, 어피어런스 매칭 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 점수를 매겨서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기존의 유사도 측정 방식엔 코사인 시밀러리티만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세 가지 스코어를 도입해서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멘틱 매칭 스코어입니다. 이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의미적 유사도를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주얼 트랜스포머 기반의 다이노 V2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전체 피처를 추출합니다. 즉, 이 프로포셜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의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ppearance Matching Score입니다. 이건 좀 더 로우 레벨 정보에 가까운데요. 프로포셜 영역의 이미지 패치들을 추출을 해서 타겟 오브젝트의 패치들과 1대1로 비교를 합니다. 패치 간의 베스트 매치를 기반으로 평균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어피어런스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는 텍스처나 질감, 색상 분포 같은 시각적 특징을 반영하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는 지오메트릭 매칭 스코어입니다. 여기서는 프로포셜 마스크의 바운딩 박스를 타겟 오브젝트의 3D 메쉬와 러프 포즈로 투영한 2D 박스와 비교를 해서 IOU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세 가지 매칭 스코어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유사도를 평가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SEM6D 구조에서 두 번째 단계인 코어스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핵심 구성 중 하나인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RGB-D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오브젝트 프로포셜과 CAD 기반 3D 메쉬 사이의 초기적인 정합, 즉 코어스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피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우선 입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GB-D 이미지, 즉 실제 장면의 컬러 및 깊이 정보이고 또 하나는 해당 오브젝트의 3D 메쉬 모델, 즉 CAD 기반의 템플릿입니다. 이 두 입력은 각각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 구조에 통과되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로 변환됩니다.
이 그림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RGB-D 이미지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프로포절 영역을 자르고 해당 부분의 RGB 정보와 뎁스 정보를 사용해서 씬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합니다. 반대로 CAD 메쉬는 다양한 뷰에서 렌더링되고 3차원 포인트로 샘플링됩니다. 이 포인트들 또한 3D 공간상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VIT를 통해서 FO, 즉 오브젝트 피처로 표현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피처 세트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FO, 즉 3D 공간상의 위치를 즉 3D 메쉬에서 유도된 피처 셋, 그리고 또 하나는 FM, RGB-D에서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피처입니다. 이 두 피처 세트를 기반으로 코러스포즈 이스티메이션은 FO와 FM 사이의 매칭, 즉 타겟 오브젝트의 템플릿과 실제 씬 속 물체 사이의 소프트 코리스폰던스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딥 피처 간의 매칭은 텍스처가 다르거나 조명이 달라지거나 일부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보다 강인한 매칭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처 매칭 결과는 다음 단계인 콜스 포인트 매칭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여기서 얻어진 초기 포즈는 파인 단계에서 다시 리파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RGB-D 이미지와 CAD 3D 메쉬를 각각 비전 트랜스포머에 통과시켜 피처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피처 간의 코리스폰던스, 즉 포인트 매칭을 통해 초기 포즈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콜스 포인트 매칭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 얻은 두 피처 세트, 즉 FO, FM. 이제 FO는 CAD 메쉬로부터 나온 콜스 피처, FM은 RGB-D 이미지로부터 나온 콜스 피처입니다. 이제 이 둘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매칭을 수행합니다. 먼저 두 피처 세트에는 각각 백그라운드 토큰이 추가됩니다. 이 토큰은 일치하지 않는 포인트를 억지로 매칭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려진 영역이나 잘못된 세그멘테이션 부분이 있더라도 매칭 매트릭스에 강제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백그라운드 토큰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두 피처는 이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머라는 모듈에 입력됩니다. 이 모듈은 크게 4가지 어텐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쪽 피처에 대해서 각각 지오메트릭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내부적인 관계를 먼저 학습을 하고 이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의 피처 간 관계를 확인합니다. 피처 간 관계를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포인트에 대한 임베딩은 더욱 정제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두 피처 세트 간의 유사도 행렬, 즉 AC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아래 식을 보시면 여기서 FMBG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의 토큰이고요. 그리고 FM과 F0 이거는 각각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를 얘기합니다. 즉 이 매칭 행렬은 모든 포인트 간 소프트 코레스폰던스를 포함해서 각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률처럼 표현해줍니다. 이후에는 이 소프트 매칭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포즈의 히포테시스를 이제 샘플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포인트쌍 조합으로부터 여러 개의 트랜스포메이션 후보를 만들고 각각을 스코어링해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는 포즈를 초기 포즈 Rinit 그리고 Tinit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추정은 콜스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이제 다음 단계인 Fine Pose Refinement를 위한 훌륭한 초기 값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구조의 강점은 백그라운드 토큰을 활용해서 오클루전에도 잘 견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히포테시스를 빠르게 샘플링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안정성과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백그라운드 토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토큰은 콜스 포즈 이스티메이션 과정에서 이제 오클루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콜스 포즈 이스티메이션 과정에서의 오클루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토큰의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위쪽 그림을 보시면 물체의 일부와 이제 그것에 대응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상적인 매칭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릴의 손잡이 부분은 이미지와 캐드 메쉬 모두에서 완전히 잘 보이기 때문에 각 포인트가 서로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서 일관된 피처 매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파란색, 이 파란색 원 부분을 보시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클루전, 즉 가려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둡거나 또는 다른 물체에 의해 드릴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드릴의 특정 부위가 아예 없거나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포인트 매칭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포인트 간의 코리스폰던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AM6D에서는 각 피처 세트에 백그라운드 토큰을 추가를 합니다. 즉 논문에서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설계할 때 일치하지 않는 포인트가 다른 포인트와 무리하게 매칭되지 않도록 나는 이 포인트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연결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처 세트에 백그라운드 토큰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소프트 매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도 전체 매칭 품질에 영향을 덜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함께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백그라운드 토큰이 없을 경우 펄스 매칭이 증가했고 포즈 리콜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백그라운드 토큰 기법은 오클루전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SAM6D의 세 번째 단계인 Fine Pose Estimation, 즉 Fine Point 매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단계인 코스 매칭에서는 우리의 오브젝트 메쉬와 씬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초기 포즈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대략적인 정렬일 뿐이고 세밀한 수준에서의 얼라인먼트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다 덴스한 포인트 셋과 고해상도 피처를 기반으로 포즈 리파인먼트를 수행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구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이제 먼저 위쪽은 오브젝트 메쉬, 아래쪽은 RGBD로부터 얻은 씬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 두 입력은 각각 set abstract 레벨 블록을 거쳐서 더욱 정제된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기존 코스 매칭 단계에서 추정된 R-init 그리고 T-init 포즈를 적용해서 오브젝트 메쉬의 포인트를 씬 좌표계에 러플리하게 얼라인 시켜줍니다. 여기 R-init과 T-init 여기 러플리하게 얼라인 시켜줍니다. 이렇게 얼라인먼트 된 포인트들은 VIT 기반 피처 인코더에 통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파인 레벨 오브젝트와 파인 레벨 피처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 파인 레벨 오브젝트 피처 그리고 파인 레벨 씬 피처입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피처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여기 전체를 보시면 여기 VIT FM과 FO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콜스 매칭과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토큰이 또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조가 바로 이 가운데 블록 여기 스페럴 투 덴스 포인트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약칭으로 SDPT라고 부르고요. 이 SDPT는 크게 두 단계의 어텐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소수의 스파이럴스키 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지오메트릭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서 고차원적인 피처 코리스폰던스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스페어스 오브 피처들을 기반으로 전체 댄스 포인트 피처로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리니어 크로스 어텐션 요 모듈들이 사용됩니다. 즉 소수 포인트에서 학습한 강력한 컨텍스트 정보를 모든 댄스 포인트로 확산시켜서 정밀한 매칭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두 파인 레벨 피처셋 사이의 소프트 코리스폰던스 행렬이 계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웨이티드 SVD를 수행해서 최종 포즈의 RT를 정밀하게 추정합니다. 이 모델의 전체 구조입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SAM60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과 포즈 이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표는 세그멘테이션에만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은 BOP 데이터셋, 이제 벤치마크 오브 6D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약자이고요. 이제 6D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때 쓰이는 데이터셋들의 모임이고 여기에 데이터셋 중에 7가지의 데이터셋을 선정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메소드에 여기 제로포즈, 이 제로포즈도 사실 포즈 이스티메이션까지 수행하는 모델인데 여기는 세그멘테이션 부분만 따서 비교를 한 결과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 CNOS 요것도 세그멘테이션만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평균값이 가장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오브젝트 매칭 스코어 여기는 이제 그 세 가지 스코어를 측정해서 가장 적합한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판단한다고 했을 때 각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시멘틱, 어피어런스, 지오메트릭 아까 세 가지 매칭 스코어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다 결과치를 냈고요. 이제 세 가지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수치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 모델은 인코더를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리소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욜로로 경량화시킨 모델이 FastSam을 사용했을 때 성능도 표에 포함시킨 결과입니다. FastSam을 사용하더라도 다 다른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관한 최종 결과값입니다. 포즈 이스티메이션 모델인 메가포즈, 그리고 제로포즈, 그리고 기가포즈 이 세 가지 모델과 비교를 했고요. 이 모델들은 당시 기존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위쪽은 이 7개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제로샷이 아닐 때의 결과값이고 아래쪽은 이제 제로샷일 때의 결과값입니다. 제로샷은 이제 학습하지 않은 물체가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고요. 이건 이제 제로샷 처음 보는 물체가 들어왔을 때, 요거는 처음 보는 물체가 들어오지 학습된 물체가 들어왔을 때의 성능입니다. 이제 여러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자가 GitHub에 올린 파일의 구성입니다. 이제 데이터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 포즈 이스티메이션 모델, 렌더 이미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제공한 실험 환경 environment 파일의 텍스트고요. 이 논문의 실험을 직접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직접 구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샘 모델도 또한 많은 리소스를 요구해서 좀 로컬이나 콜앱에서 구현하기 어려웠어서 이제 본인의 연구의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는 패스트 샘 모델에 대한 데모를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저자도 패스트샘 모델로 평가한 지표들이 있어서 패스트샘을 먼저 알아보고 내 연구 논문과 좀 관련이 있는 쪽으로 해서 데모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콜앱에서 진행을 했고요. Git 클론과 FastSam 구현에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았습니다. 이미지도 받아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FastSam 모델을 적용시켰을 때 이 결과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60 포즈를 추정 위한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와 데이터셋들을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며 본 논문의 기술적 기여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기여입니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여는 기존의 SAM이 갖고 있던 강력한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능력을 단순히 마스크 분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60 포즈 이스티메이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만 잘 되어도 의미 있는 성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SAM60는 그 마스크를 기반으로 오브젝트의 실제 3차원 자세까지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세그멘테이션 기반 모델의 활용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연구도 이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모델 활용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주제를 잡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을 또 타겟 논문으로 선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여는 RGB-D 이미지와 오브젝트의 CAD 모델만 있으면 학습 없이도 새로운 오브젝트에 대해서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운 물체가 시스템에 추가가 되더라도 따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이 60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물체가 시스템에 추가되더라도 오브젝트의 CAD 메쉬만 준비되어 있다면 추가 학습 없이도 바로 자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실제 물류나 생산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브젝트 매칭 스코어라는 구조를 제안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코사인 스코어만 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시멘틱, 그리고 어피어런스, 그리고 지오메트리라는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실제로 타겟 오브젝트와 유사한 시그멘테이션 프로포셜만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보다 프로포셜 프리시전이 크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백그라운드 토큰 기법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포즈 이스티메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클루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백그라운드 토큰이 포함된 모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모두 기존의 포즈 이스티메이션 방식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로샷이라는 제약된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와 일반화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조의 캡스톤 디자인 주제인 그 오클루더와 오클루디, 가려진 물체와 가리는 물체의 구분을 통해서 가려진 물체의 박스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요. 이제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클라우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클라우드 포인트에 백그라운드 토큰을 도입해서 그 매칭되지 않는 부분을 그 백그라운드 토큰을 활용해서 버려서 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저희 캡스톤 디자인 모델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한계는 CAD 모델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이제 CAD 메쉬 모델만 있으면 학습되지 않았던 물체여도 감지를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CAD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오브젝트의 포즈를 예측하기 위해 3D 메쉬, 즉 CAD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어도 포즈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정확한 메쉬 모델이 존재해야만 전체 파이프라인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CAD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메쉬 품질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실제 시스템 적용 시에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CAD의 오브젝트 없이도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뭐 CAD 모델 없이도 이제 그 가려진 물체와 가리는 물체 이것을 구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60 포즈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한계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